일반적으로 VR 헤드셋은 크고 잘 맞지 않고 선이 너무 많다. 이 제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다. 헤드셋을 켜고 컨트롤러 방 주변을 스캔하면 된다. 전선이 없고 센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환상적이다. 세계적인 경제지 포춘과 포브스에 소개한 제품 리뷰 중 일부입니다. 두 매체 모두 같은 제품에 대한 평을 올린 건데요. 아마 VR 헤드셋에 대한 리뷰인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제품이길래 이런 칭찬을 할까요? 그 제품 정체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이 사진을 보실까요?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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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이 사진에서 보이듯 출시됐을 때만 해도 꽃길만 쭉 걸을 것 같았던 VR 산업이 주춤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헤드셋이 무겁고 불편하고 오래 하면 어지럽다. 그렇습니다. VR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지적한 것은 콘텐츠 부족보다 헤드셋이 가진 여러 문제점들이었어요. 지금까지 VR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죠.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헤드셋에 장착해 가상현실 영상을 체험하는 형태, 그리고 고사양 PC에 연결한 HMD 컨트롤러로 가상현실 영상과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었죠. 스마트폰을 헤드셋에 장착해 즐기는 가상현실 방법은 기기 가격은 저렴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고 동영상 말고 게임을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HMD로 즐기는 가상현실 콘텐츠는 비교적 다양하고 고퀄인 대신 가격이 비싸고 선 때문에 불편하고 항상 PC가 있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변종이 등장했습니다. 에일리언도 아닌데 말이죠. 국내외 리뷰를 보면 그 변종은 기존 VR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구원자 같아 보입니다. 그 제품 이름은 오큘러스 퀘스트입니다. 개발 당시 프로젝트명은 산타크루즈였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큘러스 퀘스트는 스마트폰과 PC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퀘스트라는 이름처럼 많은 탐구를 한 끝에 이 제품을 출시했나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VR 유저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나 봅니다. 출시하자마자 초반 물량이 다 동나서 배송이 늦어졌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요. 게다가 이 기기에 맞는 콘텐츠도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네요. 제품 출시 2주 만에 콘텐츠 매출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전하면 58억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30달러짜리 게임을 16만 6천 명이 구매한 금액과 같다고 합니다. VR 이용자들은 왜 오큘러스 퀘스트를 칭찬할까요? 뭐가 그리 좋은 거죠? 전문가들은 오큘러스 퀘스트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바이브의 경우 80만원대부터 180만원 정도인데요. 문제는 HMD만 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PC와 연결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고사양 PC 가격이 만만치 않죠. HMD와 PC를 모두 풀세팅하려면 300만원 내외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의 공식 가격은 399달러입니다. 64기가 기준이죠. 128기가는 499달러에 팔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는 46만원 정도입니다. 128기가는 57만원이고요. 경쟁사에 비해 엄청 저렴하죠. 게다가 오큘러스 퀘스트는 별도의 PC가 필요 없습니다. HMD만으로도 PC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는 고사양 PC를 이용하는 오큘러스 리프트와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오큘러스 고의 장점을 섞어 잘 버무린 다음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835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8 칩셋과 같은 제품입니다. 최소한 갤럭시 S8 정도의 하드웨어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컴퓨터가 필요 없으니 별도의 케이블도 필요가 없죠. 선이라고는 충전을 위한 케이블 뿐이에요. 열심히 게임하다 줄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많은 VR 유저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해결된 셈입니다. 화질도 좋습니다. 해상도가 무려 2880에 1600입니다. 399달러 기기가 말이죠. 참고로 2배 이상 비싼 바이브 프로와 해상도가 같아요. 게다가 양 눈동자 거리 조절 기능이 있어 상황에 맞게 초점도 맞출 수 있어 어지럼증도 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오큘러스 퀘스트의 최대 장점을 가격과 무선으로 꼽는지 알 수 있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키노트 당시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So first, it needs to be standalone. Alright, second, it's gotta support hands. And third, it has to offer 6 degrees of freedom. 독립적이고 손으로 조작하며 6DOF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6DOF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6DOF가 뭐냐면 Degree of Freedom의 약자로 6자유도라고 합니다. 원래 항공기의 6개의 운동 방향을 말하는데요. 이 중 3자유도는 위치, 3자유도는 자세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저가 HMD 제품은 별도의 센서 없이 HMD만 쓰고 사용했죠. 그래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읽는 방식이 한정적입니다. 이것이 방향만을 인식하는 3자유도, 즉 3DOF입니다. 3DOF는 제자리에서 고개를 회전하는 것을 인식하고 유저 자체의 모든 움직임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려면 센서가 필요한데 대부분 벽에 센서를 부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바이브나 기존 PC 기반으로 하는 고가의 HMD 제품들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는 벽에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지 않아도 유저의 움직임을 모두 읽어냅니다. HMD 자체에 4개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사용자가 앞뒤 좌우로 걸어가거나 앉거나 일어서서 하는 모든 동작들을 카메라가 모두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역동적이 되는 것이죠. 이 카메라가 기특한 점은 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있는 주변 공간을 읽어내 저장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사용할 공간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어주기만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내가 게임을 하다가 흥분해서 그 공간을 넘어 멀리 가버리면 그대로 게임은 멈춥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오큘러스 퀘스트가 VR 기기 시장에서 현존하는 최고 제품은 아닙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밝은 환경에서만 센서의 추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밤에도 불을 켜놔야 하죠. 헤드셋 무게가 571g이에요. 기존 오큘러스 고나 리프트보다 무겁습니다. 배터리도 2시간에서 3시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컨트롤러는 AA 건전지를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또 PC와 연결해 사용하는 오큘러스 리프트처럼 고사양의 게임이나 콘텐츠를 즐기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이나 오랫동안 사용했던 유저들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VR을 경험하지 못한 아빠 엄마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많은 언론이나 사용자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 역시 이 이유입니다. 대중들이 찾지 않아 고민하던 VR 시장에 가장 대중성을 지닌 기기가 출시됐다는 점이죠. 가격, 성능, 편의성에서 모두 말이죠. 오큘러스 퀘스트는 VR 시장의 대중성 확장에서 일단 홈런은 친 것 같네요. 마크 저커버그는 발표회 장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1세대의 완결이라고 했죠. 홈런으로 마무리한 오큘러스 VR 1세대 시장이 2세대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오큘러스 퀘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VR과 AR 산업에 관한 모든 세계를 다루는 비욘드 리얼리티. 앞으로도 현실을 넘어선 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더 쉽고 자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